이 백서를 사실 한번 레노베이션 했었어요. 처음에 바꿨던 그 이미지가 이겁니다. 저렇게 좀 약간 시크하고 훨씬 더 세련돼지고 젊은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브랜드로 만들면서 빨강과 놀자. 그래서 백설이 빨갛게 이렇게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완전 실패를 했어요. 그 전에 갖고 있던 백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뭐야, 새로 나왔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노희영 브랜딩 법칙을 쓰신 노희영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많은 브랜드도 만들고 또 정체돼 있던 브랜드를 다시 리바이탈라이즈한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로 몇 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 이메일이 사실 희노2033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아이디가 다 희노2033인데 이거는 제가 그 70세가 되는 나이 숫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메일을 만들 때 아이디를 뭘로 설정할까 하다가 내가 적어도 70세까지는 현역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진 숫자가 사실 키노 2033이에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한 13년 14년 남았는데 아무튼 13년 동안 뭐 제가 만든 브랜드를 정리하면서 더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될지 또다시 새로운 브랜드를 많이 만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스토리텔링부터 브랜드를 만들었던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나열해 본 거고요. 그 다음 장은 원래 있었던 브랜드인데 제가 다시 레노베이션 하거나 리바이탈라이즈 했던 그 브랜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브랜드를 설명할까 하다가 대중한테 제가 사실 제일 먼저 알려진 거는 오리온 제과의 마케도예요. 그런데 볼륨으로 가장 사랑받았던 브랜드가 CJ의 비비고가 아닐까 해서 오늘은 비비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비고가 이제 저 비평가 대신 전략가가 되어라가 원래 비비고가 그 CJ에서 한식 세계화 브랜드로 처음 기획했던 것이 이제 이름이 비비고가 지어지기 전에 비빔밥 브랜드를 이제 개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오리온 제과의 부사장이었는데 또 그 반면 나라에서 하는 이제 세계화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한번 들으러 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찌됐든 그때 직책은 경쟁자 부사장이었고 또 이쪽은 경쟁사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있었는데 사실 보통 경쟁사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을 때 되게 막 이 회사가 저런 걸 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머, 저거 내가 하고 싶다. 나는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너무 괜찮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무모하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오히려 CJ에다가 그 브랜드 제가 해보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아니 다른 회사 그것도 특히 경쟁사의 임원이 다른 경쟁사의 브랜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많은 저한테 또 제가 이 호불호가 되게 강해서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상식적이다. 근데 저는 꿈을 꾼다, 그 다음에 꿈을 갖는다는 건 사실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상식이지만 꿈이라는 건 사실 비상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뭐 다음에 또 다른 기회 또 제 책에 숨어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CJ로 이직을 했고요. 처음에 비비고를 갔을 때 비비고가 지금 알려진 거는 사람들한테 만두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CJ에서 사실 준비했던 건 처음에는 고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세계화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비비고는 이제 또 비빔밥 브랜드이긴 하지만
상품적으로는 고추장 소스를 말하자면 타바스코 소스라든가 또 태국의 스리라차 소스라든가 또 그리고 기꼬만 간장이 마치 간장의 대명사인 양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CJ 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도 저런 프로덕트를 또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신 생각이에요. 왜냐면 사실 만두나 이런 냉동식품을 수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소스류를 수출하는 게 사실은 유통기간이라든가 범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하는 과정 이런 것들로 보면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나라 소스가 발효식품이라서 간장, 된장, 고추장 전부 발효식품이라 건강하고 살아 숨쉬는 음식이기도 하고 하지만 좋은 점 비해 단점이 뭐냐면요.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일본 간장이나 일본 된장은 뭐 참깨 된장도 있고 뭐 고마달의 미소라는 것도 있고 또 유자를 넣어서 또 약간 새콤한 맛을 올리는 그런 된장, 간장 다 되는데 우리나라 장은 너무 강해서 뭘 넣어도 고추장 맛밖에 안 나고 뭘 넣어도 된장 맛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 된장하고 싸울 수 있는 게 딱 하나 고추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쌈장밖에는 못 만드는 거예요, 소스를. 어찌됐든 제가 그때 열심히 연구해서 낸 결과가 고추장찌개를 하든 떡볶이를 먹든 고추장을 넣으면 그 고추장 맛만 나는 그걸로는 외국 사람한테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비평가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나 이런 걸 만들었어. 어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안 팔릴 것 같아. 이렇게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팔릴 것 같니? 했을 때 답을 못 주는 그건 진짜 그냥 비평만 하는 사람이에요. 비평을 하고 그 다음 차선책을 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리더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추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고추장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고 고추장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그분을 설득해야 그 다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니까 제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이거를 반대하러 갔을 때 무슨 예를 들어야 회장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의 한 50% 이상이 제가 볼 때 지금은 조금 덜 먹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근데 어쨌든 예전에는 모든 샐러리맨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자주 먹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짜장면을 점심으로 애용합니다. 그런데 춘장을 집에 갖고 있을 확률은 사실 여기 뭐 손 들어보세요. 집에 춘장 갖고 있는 사람. 근데 그만큼 그렇게 자주 짜장면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서 춘장을 갖고 있지 않고 춘장으로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짜장면을 먹는 우리도 춘장을 갖고 있지 않은데 하물며 외국 사람들이 떡볶이나 닭강정이나 뭐 고추장찌개나 이런 걸 자주 먹지 않는 사람이 과연 고추장을 소스로 쓸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약간 너무 좀 허망하시기도 하고 왜냐면 그동안 너무 이제 고추장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래서 좋아 그러면 고추장 말고 너는 뭘 할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제품을 갖고 세계화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랬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저는 만두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두? 만두 중국 거잖아. 아닙니다. 왜냐? 그때 이제 1위가 미국 시장에서 아시안 마켓, 아시안 제품 중에 1위가 링링이라는 만두였어요. 근데 그 링링이라는 만두는 요즘 우리가 왜 이북 만두 냉면집 가면은 왜 얼려서도 팔잖아요. 찌지 않고 그냥 피에다가 밀가루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그런 식의 만두여서 튀기거나 삶거나 하지 않으면 집에서 먹기가 힘든 스타일이었어요. 링링이라는 만두가.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생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로 먹는 그런 만두는
마이크로웨이브로도 쓸 수 있고 프라이팬으로도 할 수 있고 쪄서도 먹을 수 있고 삶아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 만두 그 생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링링은 피도 두껍고 또 튀겨도 사실은 그 속이 냉동 속이 익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겉이 타요. 그 안에 냉동한 소가 익으려면. 그러면 그 냉동 만두를 내와서 해동시킨 후에 튀기고 아무튼 굉장히 번거로운 만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만두 실력으로 미국에 가면 특히 중국 만두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두 오리지널이 중국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피가 두껍고 비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주로 고기로 돼 있어서 굉장히 느끼한데 우리나라 만두는 정말 우리나라는 그 비계를 넣어서 만들지 않거든요. 만두를. 그래서 살코기에 그 다음에 두부와 야채 그 대신에 이제 야채 함량이 굉장히 높죠. 중국 만두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두가 훨씬 더 건강식에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훨씬 더 건강한 만두로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해서 제가 처음에 비비고 만두를 미국에서 성공시켜서 서울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비비고 만두는 서울서 시작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비비고 만두는 미국에서 성공시켜서 서울로 들어왔고 그때 그래서 처음 광고가 싸이 씨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만두를 먹는 그런 장면이 첫 광고예요. 비비고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뭔가 비평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중지를 시키는 그런 힘보다는 비평을 하되 바로 다음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how to 그 만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해외에도 어떤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님 저는 고추장을 반대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how to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고추장 대신 만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오른쪽에 풀리 쿡드 미니 왕통 저게 비비고 첫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시킨. 그리고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게 그 링링은 굉장히 두껍고 컸어요. 근데 저는 아주 작은 만두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얼린 상태를 튀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탈 때까지 안에 속이 안 익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작고 간편하고 그래서 튀길 수도 있고 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저 왕교자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마이크로웨이브로 돌려서 만두 국에도 쓸 수 있고 사람들이 이미 만두를 만들 줄 알고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왕교자와 왕만두를 시작했고 사용하기가 힘든 분들한테 미국에서 시작할 때는 저렇게 미니 완통으로 해서 가볍게 쿠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하우투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팔까를 연구를 하고 거기까지 해답을 얻는데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싸이 씨가 저희 비비고에는 굉장한 그 파워풀한 응원군이자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강남 스타일이 너무 떴었기 때문에 진짜 정말 싸이가 가는 어떤 행사장에도 저희가 저 만두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비빔밥을 시식시키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재미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비고를 만든 시작부터 어떻게 만두로 시작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비비고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 세계화를 시작했을 때 CJ에서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백설도 있고 뭐 해찬들도 있고 뭐 행복이 가득한 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들 그 이기적인 심리들이 있잖아요. 내 브랜드가 세계화됐으면 좋겠다. 백설도 나가고 싶다. 행복한 콩도 나가고 싶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딱 스톱하고 이제부터 세계화 하나 브랜드는 비비고로 통일해 달라. 왜냐? 브랜드 하나 키우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만두를 먹어봤을 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비비고 만두 인정했어. 그 다음에 김이 그때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김을 사러 갔는데 비비고 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식 브랜드는 비비고야 하고 김을 집게 되고 심지어 햇반도 비비고 브랜드가 됐을 때 이렇게 하나로 띄운 브랜드를 가지고 범용성을 있고 해야 되는데 CJ의 그룹 차원상
여러 가지 브랜드가 한꺼번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비비고를 만들었을 때 다들 너무 자기가 만든 거라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브랜드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저한테 브랜드를 낳는 게 어렵냐, 키우는 게 어렵냐. 사실 브랜드는 생명체와 같아서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이를 낳을 때 물론 사랑해서 그냥 감정적인 사랑으로 통해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는 부부와 우리가 이번에 결혼하면 둘의 월급이 얼마고 언제쯤 돼서 경제력으로 어떻게 되고 아이를 몇 살 때 낳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전략을 갖고 낳는 부부가 다르듯이 사실 정말 아이를, 이 생명체, 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 때 이 브랜드의 10년, 20년, 30년 모습까지, 물론 이게 생명체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나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때 접종도, 예방접종도 시켜야 되고 또 백신도 맞춰야 되고, 또 만에 하나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질 때는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또 나도 모르는 경쟁 상대에 의해서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브랜드는 생명체와 같이 그런 식의 어떤 디테일에 대한 어떤 애정, 감정, 그리고 내 브랜드와 그렇게까지, 왜냐면 귀하게 키운 자식들은 남들도 알아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내 브랜드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도 우리 브랜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비비고를 낳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키우고 있을 망정 지금도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제가 비비고 만두를 먹고 조금 맛이 틀어졌다? 전 바로 문자합니다. 받는 사람들이 이 여자 왜 이래 이럴 거예요.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책임감, 저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브랜드를 관리하는 마케팅 입장이라면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 리바이탈라이즈 한 브랜드 중에 가장 사랑하고 제가 애정이 큰 브랜드가 백설입니다. 처음에 그 CJ에 갔더니 너무 브랜드가 많잖아요. 좋은 브랜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치 이조백자가 집에 너무 많으니까 너무 흔해서 막 세숫대야로도 쓰고 뭐 김치도 담그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조백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버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오랜 관계, 오랜 것들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보다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좋은 거를 발견을 못 하잖아요. 이 백설을 사실 한번 레노베이션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늙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좀 더 새로워지자. 그래서 처음에 바꿨던 그 이미지가 이겁니다. 빨강과 놀자 해가지고 저렇게 좀 약간 시크하고 훨씬 더 세련돼지고 젊은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브랜드로 만들면서 빨강과 놀자, 그 다음에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래서 백설이 빨갛게 이렇게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완전 실패를 했어요. 그 전에 갖고 있던 백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뭐야, 새로 나왔어? 그리고 막 저렇게 영어로 백설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CJ를 갔더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략을 짜라는데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다시 백설답게 바꿀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백설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래서 이 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처음 그 설탕 패키지였어요. 저게 이렇게 마대 포대로 돼가지고 했던 브랜드인데, 저런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백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바꿀까? 1953년부터 우리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김혜자 씨가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그리고 이런 어떤 백설 식용유부터 다시다부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잊고 있었지만 이 맛이 쌓여서 우리 백설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었다. 그래서 맛은 사라지지 않는다. 1953년부터 맛이 쌓여 있다. 그리고 굉장히 친근하면서
동네 우리 아들 같은 고수로 부드러운 이미지로 써서 사실 제가 이 백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풀무원이 저는 우리나라 식음료 업계에서 마케팅 차원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풀무원이 막 그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무엇을 한 브랜드는 아닌데 바른 먹거리 풀무원 그 초록색 이미지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왠지 사실 제가 이 행복한 콩하고 풀무원 때문에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두부가 생두부를 이렇게 퍼먹으면서 맛을 비교하진 못해요. 근데 다 된장찌개에 넣든지 어떤 부쳐 먹든지 해서 후가공으로 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한 콩 두부가 맛있는지 풀무원 두부가 맛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면 풀무원이 손이 가는 게 그 바른 먹거리 풀무원이란 단어 때문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제당, 뭐 뿌티첼, 행복한 콩, 햇반 모든 브랜드가 있었는데 제일제당이라는 브랜드 외에 풀무원을 탑 오브 마인드에서 소비자들한테 조사해보면 그러니까 식품 브랜드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제일제당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그 외에 기타 브랜드가 풀무원한테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맛은 사라지지 않는다 1953년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먹거리 브랜드 백설 이 광고를 한 다음에 풀무원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정말 구박받던 백설이 그리고 늙어버린 백설이 저희가 이렇게 레노베이션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었다. 그런 멘트로 저희가 다시 극복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리온, 뭐 CJ, 뭐 한화 저는 이제 대기업들과 많은 일을 해봤었는데 저는 그 사실은 초코파이에서는 정이라는 그 글자 하나로 사실은 국민 브랜드가 된 거예요. 사실 초코파이를 없애려고도 하셨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백설처럼 너무 늙어서. 그래서 사실 초코파이가 안 팔리고 시작하고 막 이랬는데 광고 하나로 다시 등극했던 게 그 정이라는 시리즈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찾아보시면 그 정의 메시지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초코파이는 아직도 전 국민의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그런 과자 브랜드가 됐듯이 제가 가장 CJ를 나오면서 얻은 게 뭐냐고 할 때 저는 다시다 정신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다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미원하고 미풍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백설이 미풍이고 저기 그 대상이 미원이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미풍하고 미원하고 맛은 똑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먹는 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성 첨가물이기 때문에 맛으로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선점했다는 것. 누구나 다 야 미원 사와. 미원 넣니? 이렇게 미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풍이 끼어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겠죠. 어쨌든 이제 이 화학 첨가물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라이프스타일이 조금 더 고급화되면서 대부분 다들 이런 합성 첨가물 이게 사실 몸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이라는 거를 거부하게 되죠. 점점.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생기면서 똑같은 맛을 내더라도 자연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리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정말 곰탕을 끓인 곰국과 미원으로 맛을 낸 곰국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그 당시에 혼다시라는 제품이 새로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은 모든 육수를 가다랑어포 육수를 내요. 그러니까 멸치와 가다랑어포 그 중간 정도의 그런 맛을 내고 우리나라는 모든 소스의 베이스가 다 고기예요. 미역국도 소고기국, 묵국도 소고기, 육개장도 소고기, 된장찌개도 고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고기 베이스, 고기 베이스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중국은 전부 닭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좀 다른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다랑어포로 혼다시가 나온 걸 보고 이병철 회장님이 우린 소고기야. 우리는 소고기로 혼다시를 만들겠어. 하셔서 만든 게 이 소고기 다시다예요. 진싸움에 아무리 열을 내도 못 이기는 불가항력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세상을 판을 바꿔서 이긴다는 거죠. 더 업그레이드.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판매에서 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바꿔야죠. 온라인에서 이길 수 있으면 오프라인도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미디어 커머스, 뭐 1인 커머스 여러 가지 있듯이 이제 진다고 해서 다 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판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시다 정신이 지금 우리 대면이 이제 다 비대면으로 돌았을 거고 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리빙이 뜨고 리빙이 뜨다 보니까 홈쿡이 뜨고 홈쿡이 뜨다 보니 지금 HMR에 뭐 밀키트에 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저는 이런 새로운 세상은 계속 열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세상을 보지 않고 있다면 저희는 그냥 현재에서 도태되는 거고 100대 기업의 순위가 몇 년마다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1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미래를 이겨내지 못하면 1등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미원과 미풍의 그 하늘 결국은 그 다시다가 새로운 판을 짜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서 이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중에 세 가지는 반대를 얘기할 때는 이 안이 틀렸다고 돌았을 때는 반드시 how to를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지금 갖고 있는 걸 다시 바꿀 때 무조건 다 버리고 새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움을 접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누구고 내가 지켜야 될 건 뭐고 그럼 나를 버려야 될 건 뭔가. 왜냐? 그럼 죽어야 돼요, 사실은. 아예 없애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거를 새로 만든 걸로 착각해요. 새로 만든다는 건 분명히 그리고 그 정도 역사를 지켰다는 거는 지킬 만한 게 반드시 있거든요. 왜냐? 손님들이 무언가를 우리한테 사고 있다는 건 지킬 만한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바꾸라 그러면 아예 지긋지긋하다 막 처음부터 다시 바꾸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서거든요. 그래서 바꿀 생각을 하면 먼저 내 주제 파악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졌다고 생각할 때 깨끗하게 승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세상이 무엇인가 열리는 거를 봐야 돼요. 졌는데 거기에 자꾸 전전긍긍해서 거기다 뭘 더하고 거기다 뭘 좀 더 줄까 좀 싸게 할까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제 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세 가지 케이스만 오늘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